잔잔한 호수 위 고요한 긴장 입질을 기다리는 내 하루의 시작 한 줄 던지면 느껴져 진동처럼 Hit the hit 이건 운명이야 난 낚시의 제왕 강바람도 나를 막지 못하지 숨죽인 물결 속에 잊은 열표의 감각이 살아나 밤새 이어진 찌다시의 묘미 랜턴 아래 펼쳐지는 나만의 드라마 손맛은 예술 산지름 본능 조용히 속삭이지 이건 내 게임이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내 자리는 언제나 호수 한가운데 루틴은 완벽해 감각은 예리해 잊은 열표 오늘도 낚시의 시 난 낚시의 제왕 물결 속에 흐르는 내 리듬 한 번에 집중 원샷 원킥 지금 이 순간 내가 전설이다 안녕하십니까. 히트다 히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마전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마전 낚시터도 오래간만에 출조를 했죠. 이곳 마전 낚시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앉은 지역은 제가 좋아하는 쪽이죠. 제 방을 바라보는 이쪽 4인용 자대에 앉았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여전히 저쪽 1인용과 그 옆에 있는 4인용 물 내려오는 곳이죠. 거기는 아직도 핫하게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데들도 일반 뭐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조항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한적하게 이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마전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 준비하겠습니다. 323인데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그랬죠. 오징어 내장가루가 들어간 323, 그 다음에 어택2, 그 다음에 향글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뭐 향글텐까지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아쿠아텍 X가 3컵, 막고소가 제가 막고소를 왜 넣는지는 계속 말씀드리죠. 비중이 확산성은 강하면서 비중이 무겁게끔 해서 바닥에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지금서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더 나타날 겁니다. 3개를 다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3컵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취향에 따라 여러분들은 뭐 번데기 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크릴 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새우가루를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의 기호에 따라서 오징어 내장 가루를 넣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택2 준비하겠습니다. 아쿠아텍 X가 3컵이죠. 아마 오늘 아쿠아텍 X하고 그 어분글루텐 6라는 어택2로 주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향글텐까지는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자와 입자를 골고루 섞어 주시고 그리고 물이 3컵입니다. 50cc 기준입니다. 어택2는 입자를 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숙성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죠? 향글텐 스페어로 일단 둡니다. 혹시나 입질이 안 좋을 때 반응이 없을 때 대비할 거 어분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 주시고 물은 125죠? 50cc 2컵에 25cc 하나.
자, 이렇게 떡밥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마전 낚시터에서 사용할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드는 3위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수심이 좀 나와서 3위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줄은 모노 1.25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찌인데요. 찌 같은 경우는 카본탑 65cm짜리 4g이죠. 4g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테이크 홀더를 이용해서 찌맞춤을 하는데 무게조절 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 와이어죠. 이게 돌아가는 신형 와이어입니다. 신형 와이어로 해가지고 180짜리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달라졌죠. 밑에 하단을 08 줬습니다. 8호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08로 사용을 한다는 점, 그게 좀 달라졌죠. 저는 웬만하면 07 사용하고 겨울이 됐든 그거 됐든 제일 많이 쓰는 게 07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는, 아니면 수심이 조금 3m가 넘어가는 데들은 지금서부터는 이제 08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편대바늘, 귀작의 편대바늘 6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떡밥을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23을 당분간 터치가 있을 때까지 마전 낚시터 같은 경우는 조금 늘 겁니다. 비중이 무거운 막고소를 이용한 323을 넣어서 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택2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손톱만 하게 해서 넣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라서 좀 집어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3m권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밑에를 세게 갔죠. 그래서 채비를 세게 가서 가볍게 찌맞춤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게 가서 무겁게 찌맞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게 가서 지금 무겁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링을 지금 2개를 박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마디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고, 상태를 보고 1마디를, 3마디를 더 올릴 건지 말지는 터치를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내려서 오늘은 2마디서부터 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넣고 다시 또 카메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히트. 자, 2마디에 놨다가 반응이 조금 찌표현이 안 좋아서 지금 3마디로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상태죠. 이 상태면. 우와, 얘 또 왜 이러냐. 아유, 으차. 그래서 무거운 상태에서 더 무겁게 1마디를 올려서 찌표현을 받습니다. 으차. 자, 일단 얘부터 빼고. 자, 마전 낚시터 첫 붕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이제 물어보시는데 왜 여기 앉는지 물어보시는데, 마전 낚시터는 물론 뭐 100수, 200수 나오는 자리 저쪽도 있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앉아도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앉는 겁니다. 일부러 안 나오는 자리에 앉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느 자리를 앉든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좀 편안하게 몇 시간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앉으려고 해서 이 자리를 선호하는 거고요. 또 너무 많이 나오는 자리에 앉으면 또 촬영이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즐기는, 오래간만에 왔는데 즐기는 낚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뭐 100마리 잡으시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앉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여기 낚시터 촬영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쪽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제 방을 바라보고 이제 정면으로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로, 여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정면 아래로는 이제 일반 주택들 이제 있는데요. 그런 차이 때문에 여기를 제가 선호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데 답변 드리고, 마디수는 다시 3마디를 놓은 상태입니다. 오링 2개에다가 밑에 하단을 8에다 놓고 오링 2개에다가 마디도 지금 1마디를 더 올렸습니다. 또 상황 보고 변동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우와. 마전 낚시터 할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게 되죠. 또 조항에 대한 걱정을 안 드려도 돼서 좀 편안하게 항상 낚시를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전 낚시터를 촬영할 때는 별로 그렇게 뭐 기후나 뭐 이런 거에 좀 부담이 없습니다. 뭐 제가 또 자주 오는 낚시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낚시를 한 곳이기도 하고, 조항에 기복이 별로 없어서 뭐 못 잡을까봐, 붕어를 못 보여드릴까봐 걱정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항상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제가 바람이 안 불어서 옷을 벗었다고 했는데 또 바람이 부네요. 옷도 옷인데, 그래서 칸수를 2구 칸으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바람도 좀 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낚시를 하려면 2구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후다닥 촬영을 해버리고 촬영을 마칠 건지, 아니면 2구대로 바꿔서 할지 뭐 좀 고민이 되네요. 조금만 해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지금 아까 멘트하고 바로 2구대로 바꿨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2구대로 바로 바꿨고, 지금 바람이 이제 부니까 모자도 썼습니다. 머리가 휘날려 가지고 모자도, 제가 모자 별로 안 쓰는데 모자도 쓰고 2구대로 바로 바꿨습니다. 바람 불 때는 몇 가지 취해야 될 조치가 있죠. 일단 붕어 좀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바람이 불 때는 일단은 찌를 너무 가볍게 하면 캐스팅이 어렵죠. 첫째는 캐스팅이 어렵고, 두 번째는 하단을 또 너무 가볍게 하면 그래도 캐스팅이 또 어렵습니다. 밑에가 탁 반동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데 3위 뭐 이렇게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죠. 바람 많이 불면 낚싯대를 3위대로 바꿨다가 2구대로 바꾸면 여태까지 집어한 거 다 도로아무 탑을 아니냐 이래갖고 이제 버팅기시는 분이 있는데, 힘들게 낚시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거든요. 과감하게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뭐 지금 기껏 던져놓고 해서 다시 이렇게 2구대로 바꿨는데, 그러더라도 바꾸셔서 편하게 조금이라도 내가 컨디션이 좋게 낚시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택토하고 행글텐하고 하나씩 달고 반응 보고 있습니다. 2구대로 바꾸고서부터는.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안전벨트까지는 걸렸네요. 자, 지금 현재 바람은 불었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론은 조금 고기 좀 잡은 다음에, 이때쯤서부터 이슈되는 게 이제 붕어 뜨는 문제. 붕어가 뜨면 입질 자체가 틀립니다. 이렇게 퍽 찍었다가 나오는 입질, 바닥에서 기면서 하는 거랑은 입질 틀리죠. 헛방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 문제 좀 다룰 거고요.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람 많이 터졌을 때 요거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빠졌나? 빠졌네요, 채비는. 이번에는 좀 구호 외칠 차례죠?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넣어놓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오후가 되니까 이제 붕어가 좀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 낚시를 하고 전반적으로 낚시터들 별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론편으로 설명을 이따가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랜딩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론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히트. 그렇지. 이번에 향글텐 먹었네요. 향글텐. 안전벨트 걸린 게 금색이 안전벨트 걸리고 은색이 주둥이에 걸렸죠. 향글텐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넣겠습니다. 오늘 그 향글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거 아까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붕어가 전반적으로 이제 층별로 구별이 돼 있어서 이따 설명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향글텐을 투입합니다. 이따 이론편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즈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기 전에 사이즈도 한번 미리 잘 보십시오. 제 엄지 손톱 기준으로 지금 향글텐 사이즈고 안 당겨도 돼요. 엄지 손톱 기준으로 향글텐 사이즈고 어택2 사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빠는 입질 없이 어떻게든 반마디든 한마디든 올리게끔 하고 쪼는 입질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야, 빨리빨리 나와라 그냥. 어우, 얘는 정체가 뭐야? 향어잖아. 향어도 있나요, 여기? 야, 향어가 왜 붕어 입질을 하냐? 흉내 내는 거야, 붕어? 얘 향어네요, 향어. 아, 여기 향어도 있나 보네요. 저 또 낚시하면서 향어는 마전에서 처음 잡아보네요. 잉어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향어, 이렇게 향어가 나왔습니다, 향어가. 향어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어찌됐든 향어도 나왔습니다. 붕어 입질처럼 점 입질 나오고. 히트. 자,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전에서는 굳이 제가 막 마리수 많이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따가 이론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채비와 찌와 상황을 맞춰서 반에 반마디라도 올리는 빠는 입질이 아니라 올리는 입질을 보려고 노력하고 가라앉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서 조금만 더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분량이 40분 안 넘어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론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한번 외치고요. 자,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가끔 몇 마리씩 있대요. 저는 향어를 처음 봤는데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향어가 또 어마무시하게 낚싯대 부러지는 사이즈는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 정도라서 충분히 제압이 되는 사이즈, 붕어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잡고 그리고 나서 이론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트. 제가 좋아하는 입질이죠. 요럴 때는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야야야야야. 제가 좋아하는 입질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여기 마전 사장님도 고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방류하시죠. 그러다 중간중간 또 1톤씩 넣으시고
고기의 그 개체 수를 많이 하려고 굉장히 자주 방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면적 대비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리수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얼른 또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외출 차례인가요? 아닌지 잘 모르겠네. 이번에는 구호를 외칠 차례인가요? 그 노래가 배경음악이 히트다이트 나왔죠? 시청자분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 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도 좋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저도 노래 되게 배경음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두 마리만 더 잡고 그리고 나서 이론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한 30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잡는 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편으로. 야야, 떨어지면 안 돼. 요 놈을 마지막으로 이런 편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보여드려야겠죠? 아우, 낮에는 정말 덥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말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론편입니다. 제가 그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설명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분량을 30분 정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 불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나올 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붕어가 뜨는 경우에 이제 상황을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낚시를 생물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기후 조건, 바람, 기압, 뭐 온도, 수온, 여러 가지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 정답을 최대한 근접치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는 게 낚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단정 짓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본인한테 또 맞춰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뜨는 붕어를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여러 떡밥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뜬 붕어 흔히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 어떤 게 있을까요? 글루텐을 크게 단다, 떡밥을 좀 대게 해서 딱딱하게 해서 단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뜬 붕어를 피해가는 거지 뜬 붕어를 가라앉히는 건 아니거든요. 받아먹는 것들을 피해서 안착을 시키기 위한 행동이지 떠 있는 자체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떴다는 거는 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마전 낚시터 같은 경우는 3m 정도 수심이 나오죠. 표층에 떠 있는 게 있고 중층에 떠 있는 게 있고 하층, 바닥층에 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닥에서 20cm, 뭐 30cm, 15cm 이 정도에 떠 있는 거를 다 떠 있다고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표층에 떠 있는 것들을 가라앉혀 보셨나요? 저는 못합니다. 표층에 떠 있는 거는 무슨 수를 다 써도 인공적으로는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걔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층에 있는 걸 가라앉힌다? 글쎄요,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건 하층에 떠 있는 것들, 바닥에서 20cm, 30cm에 떠 있는 것들을 가라앉히는 작업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걔네들이 이제 저희가 바닥을 긁는다고, 수온이 밤에는 바닥을 긁어서 다닌다고 하죠. 하층에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유영을 하는 걸 긁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걔네들이 찌 표현을 하면 찌 표현이 예쁘죠. 근데
2, 3cm에서 이렇게 각도가 큰 상태로 하면 쪼아먹기 시작하면 헛방, 그러니까 한마디 올렸는데 헛방, 내가 불명히 찌맞춤을 정상적으로 무겁게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도 헛방 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잔망스러운 찌표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라앉혀서, 우리는 뜰락이 아니라 바닥 낚시, 올림 낚시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에 반마디라도 올려서 내가 채비를 만들어서 때리느냐, 요거를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중충과 표충은 포기를 하고 바닥에서 30cm 정도 떠 있는 걸 가라앉히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그 작업을 한 건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또 질문하시는 게 3cm에서 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중충에서 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표충에서 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표충 같은 경우 딱 던져서 받아먹는 거 다 표충에 떠 있는 거고요. 찌가 내려가면서 미끼를 건들죠. 그럼 저쯤에서 수심 몇 메타에서 지금 떠 있구나, 바닥층 근처에서 떠 있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323 비중이 무거워서 계속 가라앉는 323을 막고소를 이용해서 계속 내려갔죠. 그러다가 제가 어택투르만 하다가 표층에서 30cm 정도에 떠 있는 걸 보고 짝바늘로, 지금 이제 323을 다 써버렸는데 짝바늘로 해서 하나는 어택2, 하나는 323을 해서, 아까 제가 사이즈 보여드렸죠. 엄지손톱보다 조금 작게 해가지고 계속 던집니다. 바닥에 요 정도 떠 있는 애들을 자꾸 관심을 끌어서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분 단품이나 글루텐보다는 그런 곡물류가 섞인 게 유혹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가라앉히는 작업을 좀 하는 겁니다. 짝바늘로 해서 가라앉히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이제 어택2를 먹거나 향글텐을 먹을 수도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됐다 싶을 때는, 찌표현이 나온다 싶을 때는 이제 향글텐도 마찬가지로 엄지손톱보다, 평상시보다 약간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라앉혀서 고기를 낚는 작업. 그랬을 땐 찌표현도 그나마 뭐 조금이라도 낫거든요. 계속 콱 찍는 이런 찌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제 올리죠. 어떻게 해서든. 중층과 표층은 포기하고 거기 있는 거를 가라앉힌다. 지금 수심이 3m인데 예를 들자면 1.5m에서 2m에 떠 있는 걸 가라앉힌다. 글쎄요, 저는 퀘스천입니다. 표층에 떠 있는 걸 가라앉힌다.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냥 바닥층에서 그나마 20cm에서 30cm 있는 거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바닥을 긁을 수 있게끔 그런 반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반찬을 계속해서 무거운 걸로 해가지고 반찬에 관심도를 보여서 자꾸 내릴 수 있게끔. 근데 중층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후가 바뀌다든지 물이 바뀐다든지 하기 전에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라도 내리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찌표현을 한 마디 또는 두 마디라도 보고 때릴 수 있게끔, 콱 찍어 먹는 입질이 아니라 그런 입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 감독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떠 있다, 어느 정도 떠 있다 라고 해서 미끼를 계속 카메라 감독은 봤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323을 다시 꺼내 가지고 한 바늘에는 이걸 달고 한 바늘에는 저걸 달고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30cm 이 정도에서 떠서 콱콱 찍어 먹는 입질이 아니라 얘를 자연스럽게 내리는 작업을, 이렇게 떠 있는 걸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거에는 비중이 무거운 걸로 계속해서 밑에서 퍼져서 바닥층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풀려서 비중이 무거운 이런 곡물류를 같이 깔아주게 하게 되면 그나마 20cm에서 30cm 내려가는 것들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안 내려가는 놈들은 또 안 내려가고요.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는 찌표현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저의 경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금 떡밥도 작게 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고폐질을 살짝 하면 찍어 먹는 입질 나올 겁니다. 팍 올라가죠, 고폐질 했을 경우. 그러니까 떠 있다가 고폐질을 살짝 하면 얘가 요렇게 해갖고 콱 찍으니까 얘가 갑자기 팍
이렇게 튀었는데 챔질하면 안 나오죠. 이런 현상을 최대한으로 없애기 위해서 좀 묵히는 작업도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붕어 얼굴을 내가 추구하는 바닥 낚시, 올림 낚시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5월 중순, 5월 14일이거든요. 오늘 5월 14일인데 5월 중순인데 이제 5월 말 되고 6월 달 되고 7월 달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게 낚시터마다 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낚시터는 막 전부 다 뜨는 낚시터가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좀 관리가 된 데들은, 또 수온이 물이 좀 풍부한 데들은 계속해서 유입을 시켜서 순환을 시켜서 또 내리는 작업을 해서 좀 덜한 데가 있을 거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뜨지는 않거든요. 어느 낚시터나 안 뜰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조금 운영하시는데, 그냥 단단하게 해서 조금 떠 있는 30cm 정도 떠 있는 것들은 그냥 대기해서 쭉쭉쭉 던진 건 피해가는 건 할 수 있어도 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이랬을 때 보리를 쓰면 오히려 더 뜨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제 보리도 비중이 뭐 경원고에도 찐버거도 있고 향버거도 있고 뭐 막고소도 있죠. 이럴 때는 막고소로 이렇게 크게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바늘에는 계속해서 밑에서 내리는 작업을 좀 하시면 한 20cm에서 30cm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걔네들이 비중이 무거워서 가라앉으면서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잡으면 밑에서 퍼지거든요. 그래서 관심도를 끌어서 좀 내릴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낚시를 한쪽에 미끼를 다시면 좀 날 것 같다라는 거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계속 이 작업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뜨는 것들에 대한 해결. 그랬을 때 저는 표층과 중층은 포기한다. 그래서 피해가는 용으로만 사용하고 밑에 하층에 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라앉힌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영상도 한번 보시죠. 어떤지. 뭐 이제 편집하면 이 멘트도 또 편집이 돼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해서 한번 30분 이내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포천에 위치한 마전 낚시터에서 또 오래간만에 촬영 겸 낚시 출조를 나와서 낚시를 잠깐 동안 해봤습니다. 날씨가 뭐 밤에는 모르겠는데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막 제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더운 상황인데요. 더운 상황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론편하고 실전편 직접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잠깐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이 많이 덥습니다. 그 선글라스, 고글 꼭 끼시고, 자외선 멋이 아니라 눈 보호를 위해서 또 선글라스 끼시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외선이 좀 강하네요. 자,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